안녕하세요. 뚱시 달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51번째죠. 빌리 와일더의 대표적인 수작 선셋대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부에서는 조 길리스가 자기 차를 뺏어가려는 그 두 명한테 쫓기면서 이 이상한 저택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장의사인 줄 알고 본인을 착각했다가 본인이 이제 그 작가라고 얘기하자 그 노마 데스몬드가 자기의 시나리오를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고, 그리고 하루 정도 묵으라고 그 주차장 위층에 있는 방에 묵고, 거기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의 짐이 전부 다 옮겨져 있는 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려가는 거죠. 이게 이 영화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조 길리스의 망설임, 하나의 자기도 모르는 어떤 공간에 이끌려 들어간 거잖아요. 마치 우리 모든 일상 사람들이 때때로 겪는 하나의 경험들처럼 무언가에 발을 들였고, 그 발에서 들어갈까 아니면 뺄까 하는 이런 망설임이 여러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자체가 되게 현실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이 공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죠. 이 공간의 어떤 실체를 아직까지 좀 잘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결국은 이 영화는 한 사내가 평범한 한 사내가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모든 인생을 삼킬 정도의 큰 운명이 있을 줄 모르고 서서히 거기에서 잠식되어 가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 본인이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 이미 늦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평범한 사람의 어, 서글픈, 때로는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조소까지 담겨 있는 그런 한편의 영화이기도 해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어때요? 그 오르간 소리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 연출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쪽에서 그 맥스가 그 오르간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빠뜨린 거 있어요. 내가 가져다 놨어요. 하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한쪽 시선에서 어때요? 너무나 편안하게 있으면서 자기 그 사진에 둘러싸여 있는 노마 데스몬드를 확인하는 거죠. 어때요? 이 안에서는 이미 한 명은 그 성스러운 공간에 오르간을 울리고 있고요. 자기들만을 위한 공간인 거죠. 그리고 한 명은 그 안에서 어때요? 자기의 어떤 공간에서 또 포지션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공간에 온 거예요. 맥스는 오르간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본인은 본인 스스로의 환상에 그 덮여 있는 그 공간에 있고, 자,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너 여기 이제 새로운 어떤 가족으로 합류하게 될 거니까, 너 포지션으로 위치를 점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겉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Like a good idea if we are to work together. 누구 마음대로 그런 거죠. You can't work in a 그러니까 이렇죠. 나 내 집 있는데 집으로 돌아갈 건데, 그러니까 석 달이나 밀렸던데 그거 나 다 지불했고 이제는 다 본인의 그걸 갖다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partment with your 저는 너무 중요한 게, It's all paid for. 네, 여기서 그 대사가 급료에서 빼라니까, 네, 얘기합니다. Now don't let's be small about it. 그거 뭐 돈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요. Max and Packman together. 네, 짐을 풀으라고 하고. It's done, madame. Well, pack him up again. I didn't say I was staying. 네, Suppose you make up your mind. You want this job or 네, 이번 부분. 그때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나 지금 갈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저기에서 본인의 공간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그리고 이 뒤에는 노마 데스몬드의 초상까지 있습니다. 보고 있죠. Yes, I wanted the job. I wanted the dough, and I wanted to get out of. 보세요. 난 일자리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 한 2주 정도 있을 생각하고 여기서 빨리 그 돈 받고 나가고 싶었다. 그런데 일종의 타협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위치를 점한 거죠. 이 둘의 공간에서
드디어 이제 세수로에서 윗질을 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렇게 그 뺀 부분에 대해서 왜 뺐냐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나오는 장면을 왜 그렇게 삭제를 하면 어떻게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사인을 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 수많은 팬레터에 답해서. 그런데 팬레터는 누가 보낸 걸까요? 소인이 없어요. 팬레터는 맥스가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은 맥스와 노마 데스몬드가 서로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노마 데스몬드는 모르는 어떤 자기 착각 속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맥스는 연출가인 거죠. 삶의 연출가. 그 환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환상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한편으로 보면 지켜주고, 한편으로 보면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소통을 가로막는 그런 노마 데스몬드의 환상 안에 갇힌 삶을 위해서 모든 연출을 감행하는 그런 집사인 거죠. You don't yell at a sleepwalker. 몽유병 환자는 깨어서는 안 된다. 놀라 죽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자, More normal. 이 공간을 이렇게 훑어갑니다. 그리고 It wasn't 뭐 하는 걸까요? all work of 일만 한 게 아니다. 저희 가면 저 줄을 see a 당기면 movie. 어때요? 영화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에서 더 끊임없이 환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he smelled of 저 truth. 공간을 통해서 이 공간 되게 본인의 영화만 보는 겁니다. 근데 내 가슴을 짓누르는 사악한 꿈을 없애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악한 꿈. 저는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그런 어떤 자신의 그 현실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모든 꿈으로부터는 도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과거 속에서, 저 과거의 불길 속에서만 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서 브릿지 같은 게임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 그 무성 영화 때 배우들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버스턴 키튼 같은 배우들부터 그 시대의 사람들, 뭐 헤다 호퍼라든지, You'll remember. 보세요. 버스터 키튼을 한번 이분이 버스터 키튼이잖아요. 무성 영화 시절에 거의 뭐 대표적인 배우 중에 하나죠. 찰리 채플린. 뭐 급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죠. 버스터 키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저런 부분, 갑자기 그 차를 결국은 뺏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돈이 필요한 거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결국은 본인 차가 견인되는 걸 보고요. 차가 견인되고 나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됐어, 지금 돈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끌고 갔어요. I've lost my car. 결국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괜찮아, 나한테 절박했어요. 그 때문에 내가 시나리오를 갖다가 지금 해주는 건데 나의 숨통을 어떻게 끊어놓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괜찮아, 우리 차 있잖아, 그 차 하면 되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안에 모든 게, 그리고 저 낡은 차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제는 어때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물건이 광이 나고 새로운 용도로 쓰여진다는 거는, 지금 보면 새로운 어떤 그 원숭이, 죽은 원숭이 대신 조 길리스가 들어왔고, 조 길리스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 안에는 치명적인 사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둘은 가게 되고, 보세요. 이제는 예전에 시나리오로, 작가로 보던 그 옆에 조 길리스의 의상에 먼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서서히 치명적인 사랑이 싹 터가는 거죠. 그러면서 당장 그 카폰으로, 금색 카폰이 달린 어떤 자동차거든요. 그 당장 양복점으로 갑니다. 거기서 온갖 밍크 코트부터 해서 다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차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옷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무엇을 위해서 내릴까요? 비가 A 오니까 great big. 어때요? The 방에, only time 차고 방에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방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숨막히는 공간에서 본인은 본인의 목적이 있잖아요. 조 길리스의 목적이 있습니다. 빨리 돈을 모아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건데 어때요? 그리고 빠져나가서 혼자의 온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 비가 와서 천장이 새고 결국은 본체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had to myself.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방까지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방? 바로 전 남편의 방으로 가는 거죠.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Was the room of the husband. 그리고 점점 그 노마 데스몬드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 그 문마다 다 저렇게 고리가 없는 걸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의사 때문에 벌써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수면제, 면도칼, 잠금장치 모든 게 안 돼 있는 겁니다. Suggested it. 아주 단계로 그런 어떤 공간이 이렇게 그리고 어때요? 바로 옆으로 저 불을 통해서 바로 옆이 노마의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의 공간은 결국은 잠금장치 없이 이렇게 한쪽으로 보면 한 공간인 거죠. 그리고 그녀의 침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치 금박을 입힌 보트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송년 파티를 하자고 해서 아주 보세요. 자동차 깨끗하게 죽어있던 자동차가 바뀌고요. 그리고 본인의 옷이 턱시도부터 해서 노마에 맞는 옷으로 다 바뀌고요. 그리고 본인의 방도 노마의 남편 방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파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파티를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본인이 얼마나 그 노마와 엮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 Found out how she. 그래서 파티에서 저렇게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보세요. 멋진 허키하면 선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그 노마에 의해서 노마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밀랍 인형인 거죠. I love that line. 그리고 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연출을 담당하고 있는 맥스죠. 그리고 걸거친다고 하니까 주저없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맥스의 시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맥스의 정체가 또 드러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 저 여인이 저렇게 저 남자한테 어떻게 보면 취해가는 모습을 한편으로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안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말 송년 파티는 새해를 맞는 파티는 당신과 나만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지금 담배를 항상 저런 식으로 이제 손에 위에 있는 저 위에 고정시켜서 피죠. 그녀의 손에 있는 담배처럼 난 꼭 잡혀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뭔가 여기서 이제 Don't be silly. 나 이제 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선물이고 뭐고. Keep it. All three. 네, 그리고 자기 소유의 건물들부터 유전까지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스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산을 가졌다고. What's it for but to buy us anything we 그리고 이번에 was right? 무슨 권리로 당신이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Has it ever occurred to you that I may have a life of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의 생활이나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봤어요? my own? That there may be some girl that I. 네, 그러면서 Some car hop. 어떤 여자 뭐 여급 정도 너한테 어울릴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What for? Dress extra?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모욕을 당하니까 이렇게 결정적인 지금 보면 이런 부분까지 서서히 이렇게 증폭시켜 온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차를 새롭게 광을 내서 그 차로 하면서 옷이 필요했고 그 옷을 사다 입혀주고 그리고 방까지 옮겨주고 이제 본인을 위한 그 둘만의 파티 모든 본인의 사랑과 집착을 다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절을 한 셈이나 다름없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뛰어 올라갑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그 영화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연출이 너무나 훌륭한 연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크리스마스 그 성탄의 이런 장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로 지금 둘의 불화가 생기고 난 뒤로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잖아요. 급박하게. 이 지금 보이는 느낌이 어때요? 저는 보면 이게 아름답다는 느낌보다는 너무나 이게 태색되고 바라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마치 이끼가 낀 것처럼 이 건물의 태색된 분위기와 더불어 이 안이 너무 호화롭고 어떻게 보면 장식적인 공간임에도 이 부분이 너무 태색하고 그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 로마에 올라가는 모습도 이 안에 갇혀 있는 느낌도 드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 너무나 추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연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장식적이고 기괴하고 저는 이게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좋은 옷들과 그 로마가 자기한테 정성을 기울여주는 모든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로마를 바라보는 조 길리스의 시선을 이런 식의 장면 하나로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그 늙어서 그 쇠퇴한 어떤 느낌밖에 주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예, 이 시선 하나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요. 그리고 나는 이 공간은 나는 저 여자와 연결이 될 수가 없어. 나는 나의 공간을 찾아가야지 하면서 지금 이 시간 늘 본인의 공간에는 어땠어요? 본인의 공간에는 그 싸구려 그 뭐야 각본들을 쓰는 시나리오 작가부터 해서 모든 헐리우드의 그 엑스트라 분부터 해서 그런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들썩들썩거리는 그 파티. 그렇지만 젊음이 살아있는 그런 파티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 공간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그 위에는 어떤 옷을 밍크 아니라 그런 어떤 실크 코트에다가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거를 나가려고 하는데 저런 연출 갑자기 걸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자기 옷의 장식들이 걸려서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시 말해서 본인 역시도 그 안에 물이 들어서 이곳을 빠져나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일종의 경고가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본인 역시도 이제 순수함을 떠나버린 거죠. 이미 이런 어떤 그 치명적인 사랑을 주는 노마 데스몬드의 물질과 모든 거에 이미 어느 정도 종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걸 끊고 저렇게 달립니다. 여기서도 비가 오겠죠. 예, 비가 와서 막 거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파티가 있습니다. 아티 친구죠. 파티가 있고 여기에서 너 옷이 정말 옷이 뭔가 달라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아티의 애인인 베티를 만나는 거죠. 만나서 여기서 베티가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걱정이 되니까 그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데 전화가 되질 않죠. 그러고 있다가 전화를 누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티하고 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티가 얘기하는 거죠. 너 시나리오 중에서 그 어두운 창이라는 거 있던데 그건 나쁘지 않더라. 그 몇 페이지 괜찮던데 그러면서 나름 여기에서 둘의 관계가 이제 서서히 싹이 트는 거죠. 그걸 공동 주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조 길리스의 마음 안에서는 여태까지 자기하고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세상과 계속 길들여지다가 여기에서 어떤 신선함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연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의 어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쓰면 어때 하면서 저렇게 연기를 하는 느낌으로 저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드디어 됐어요. 전화가 드디어 했는데 어때요? 지금 통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의사가 와 있다고 해요. 결국 어떤 일이 터졌겠죠? 그래서 급박하게 갑니다.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이 장면. 이 장면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느껴져요? 손을 그었고요. 그리고 저 멀리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보면 이 신발을 벗겨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그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꾸며낸 이야기라고. 내가 그 여자 만나고 싶고 그런 거 상처 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더러운 도시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때는 아까 거울에서 이 바로 전에서 저는 이런 연출도 너무 훌륭한 연출이라고. 저기 보세요. 이 거울 속에 누워있는 이런 어떤 느낌 말고 이때의 연출은 어떤 연출의 어떤 스타일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마치 비극적인 여주인공이 마지막 그 침실에서 죽어가는 어떤 장면 같은 그런 연출인 것 같아요. 그런 연출로서 극단적인 동정을 자아내는 그런 연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명 배우, 대배우가 그렇게 자살했다는 어떤 그런 거가 가당키나 한 거냐 하면서 이제 점점 접근하죠. You've been good to me. You're the only person in this 네, city 이 더러운 that has 도시에서 그런 대접을 받은 거는 처음이었죠 하면서 고민의 공간이 있습니다. 과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울에 대한 어떤 이런 심연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복잡한 심정으로. 그러다가 봅니다.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음악은 올드 랭 사인이 흐르고요. 여기가 제일 본인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이긴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떠나지 못하면 영원히 떠나지 못할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걷고요. Happy New Year. 이렇게 얘기하죠. 해피 뉴 이어 로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너한테서 안 떠날게 이 얘기죠. 해피 뉴 이어 마이 다링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둘의 관계는 이제 바로 그 다음에는 어떤 장면으로 이어져야 맞을까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너무 논리적인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본인 차는 이제 견인이 돼서 완전히 떠나버리고 그 차로 새롭게 예전에 그 차로 광을 냈죠. 그리고 본인의 숙소도 옷도 새롭게 맞췄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침실도 전 남편의 침실로 옮겼고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제일 갖고 싶어 하던 거는 수영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그 상징이었고, 결국은 그 성공의 상징에 그 둥둥 떠서 죽는 게 조 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의 상징은 의외로 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장면이 어떻게 될까요? 자, 맥스가 전화를 받는데 누구의 전화겠어요?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연결이 될 볼씨가 서서히 움직이는 그 베티죠. 베티한테 그런 사람 없다고 이제 차단을 하죠. 그 의미는 뭘까요? 바로 밖으로 나가면 보셨죠? Straight dog. 자, 이렇게 수영장이 정비가 되고 수영장에서 나오는 윌리엄 홀든의 등을 닦아주는 이런 관계로 완전히 정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노마의 표정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그런 표정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얘기가 될까요? 이제 시나리오를 그리고 이제는 둘이서 파티를 다니는 겁니다. Fill my cigarette. 파티를 다니는데 담배가 없으니까 담배를 사가지고 가겠다 하는 그 늘 가서 전화하고 하던 공간이죠. 가서 담배를 사는데 누가 아는 사람 둘이서 있습니다. 아티하고 베티죠. Years? Would you?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뒤에서 막스가 대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막스가 저기에 보면 하나의 유령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마담 기다린다고. 그리고 이제 담배에서 갑자기 우산 돌리는 거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담배는 본인이 못 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요새 너무 담배 많이 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면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우산이 돌리는 거가 팽팽하면서 그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 거실이라는 공간에서 둘의 공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뭐가 필요했습니까? 침팬지가 죽고 나서 결국 새로 들어온 조 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의 그 영화에서 등장했던 모든 그런 코믹한 요소, 연기를 봐줘야 되는 인물로서의 그 관객으로서의 네, 저렇게 심심하지 않게 하고 때로는 찰리 채플린 분장도 하면서 그런데 그 순간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오냐니까 고든 콜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본인이 화가 나서 저렇게 던지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왜 고든 콜한테 전화가 오냐? 고든 콜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세실 B 드밀 감독한테 전화가 와야지. 세실 B 드밀 감독은 어떤 감독이에요? 과거 엄청나게 대작을 많이 만들었던 감독이거든요. 여기서 노마는 늘 세실 B 드밀 감독이 다시 자기를 불러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세실 B 드밀 감독한테 결국은 시나리오를 보내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전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분노해서 저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버랩이 되면서 어때요? 영화사에 가는 거예요. 가서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이제 되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때요?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과거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서. 노마 데스몬드가 왔어요. 열어드려야죠. 하면서 이제 들어가고, 이제 18번으로 가라. 촬영장으로 가라. 하고, 이 영화 세트에서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노마 데스몬드가 왔다고 하는데요. 드밀 감독한테 전해주세요. 그래서 드밀이 얘기하는 겁니다. Very sorry, Mr. DeMille. It must be about that. 그 형편없는 각본 때문에 온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중지시키고 노마를 맡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마하고 저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래서 노마 들어와 하면서 이제 나 잠깐 일이 있으니까 여기 잠깐 앉아서 Bring me a telephone. 그리고 이제 고든 콜이라는 사람이 계속 노마한테 또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고든 콜하고 통화 좀 시켜줘. 무슨 일로 고든 콜이 자꾸 노마한테 전화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Get me going.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삼성과 데릴라를 촬영하고 있던 장면이에요. Miss Desmond.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Bring me a telephone. 네, 보세요. 지금 무성 영화에서 유성으로 가면서 마이크가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저기 마이크가 깃털을 건드리니까 마이크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여기서 이제 호가이라고 이 부분 되게 아름답습니다. 호가이라는 사람이 이제 데스몬드를 알아보고 그때 조명을 데스몬드 쪽으로 이제 쏘는 거죠. 그토록 열망했던 이 스튜디오에 왔을 때 노마 데스몬드가 그러거든요. 고향에 온 것 같다고. 고향에 오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비춰주듯 그 조명을 저렇게 옮겨주는 저런 부분 꽤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 길리스는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이렇게 또 얘기도 하거든요.
아,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서. 그랬더니 그 비췄더니 어때요? 전부 저 노마네 하고 모여드는 겁니다. 아, 노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고든한테 물어보니까 고든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집에 이상한 좀 오래된 차가 있어서 그 차 2주만 빌릴까 해서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 때문도 아니고 헐리우드에서 파라마운트에서 전화 온 거는 차를 빌리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호가이 다시 조명 돌려 하면서 쓸쓸하게 남는 저 모습이 참 나름 애잔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나 너무 고향에 온 것 같아요. 나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영화 시나리오 너무 좋은데,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랑 상관없어요 하고, 당신하고 일할 수만 있다면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상황은 지금 아닌데. 그리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Those officers there, Mr. Gillis. 그리고 이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 하면서 저기 1층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분장실이었어. 노마 데스몬드에. 그리고 나는 그 위에 연출부에서 있었지 하면서 은근히 본인이 어떤 직업을 했다는 거를 은근히 살짝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때 위에 있는 베티를 보게 되고요. 베티를 따라가서 얘기하고 그 사이에 이제 차를 보러 온 사람들이 이 차 참 기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일단은 조 길리스는 어때요? 본인은 일단은 삶 자체가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시나리오 마음껏 갖다 써도 되니까 너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하는데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자꾸 그 같이 대본을 쓰자고 그 설정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저 아래서 부르자. 설정 부분 뭐 약간 힌트를 줍니다. 그거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같이 사는 거로 하면 어때? 같은 침대로 해서 반씩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 어때? Come on back. 하니까 그거 괜찮겠네 하면서 그리고 이제 It's not Madame they want. 보세요. 이 사람도 아는 거죠. 부인을 원했던 게 아니라 갖고 있던 차를 빌리라고 해서 불렀던 거다. 이렇게 진실에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맥스는 감춰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얘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광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여기서 조 길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가오지 않을 카메라를 향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 환상에 젖어서 이제 본인이 영화에 출연할 거라고 해서 이제 몸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올림픽 출전을 앞둔 선수처럼. 그러면서 그런 장면이 저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장면 되게 재밌습니다. 뭐 읽고 있어요? 영 라이언. 에드워드 드미트리의 영화죠. 그 시나리오 읽고 있습니다. Yes, Norma.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와서 당신 사라지는 것 같아. 나 당신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 나 지금 요새 너무나 그 민감한 상황인 거 알지? 참을성을 갖고 나한테 좀 대해주면 안 되겠어? 그런데 이제 어때요? 잠만 자면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왜냐하면 밤마다 공동 시나리오 집필을 위해서 같이 시간을 갖는 거죠. 이때 그 베티의 애인인 아티는 딴 지역으로 가서 그 아리조나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조감독을 하고 있기에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만나서 저렇게 근데 저 시각 케이스를 본 거죠. 담배 케이스를 담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대에게 미친 노마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마가 누구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인데 엄청 돈이 많아서 돈 쓰기를 물 쓰듯이 하는 사람이야. 그 선물 준 거고 가져와. 근데 저는 저거를 놓고 저 위에 라이터를 한번 땡굴땡굴 굴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 되게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담배 케이스 위에 라이터를 놓고 뱅글뱅글 돌리면 어차피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본인의 운명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빈 스튜디오를 새벽에 이렇게 둘이서 거닐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베티가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어렸을 때 자기 엄마도 의상 쪽에 일하고 아버지는 이 헐리우드 전기 기사였고 자기 할머니는 그 단역 배우였고 그러면서 어릴 때 이제 배우의 꿈을 키워서 코가 삐뚤어져 있어서 300불을 주고 코 수술을 했다는 어떤 얘기부터 그렇지만 결국은 배우 쪽으로는 안 돼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어떤 꿈을 키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에 키스도 해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애정이 싹 트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코에 키스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애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서로 어느 장면까지 있었냐면 여기서 있었나 모르겠네요. 서로 키스하는 장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니까 누가 있습니까? 어둠 속에. 네, 어둠 속에 누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부 끊고 3부에서 다시 이어갈게요. 감사합니다.